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수연의 뺨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버린 셔츠는 몸에 달라붙었고 축 늘어진 소매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깨끗했던 셔츠는 군데군데 얼룩이 퍼져 있었고 구두 역시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수연을 본 면접관들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차가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차림새로 면접에 오다니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군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숨죽여 비웃는 소리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은 해명하고 싶었지만 젖은 셔츠 속에서 떨리는 심장 소리만 들릴 뿐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면접관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렇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비참한 표정으로 손에 쥔 불합격 통지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하고 서러운 순간조차 수연이 감수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과연 수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수연이 겪은 믿을 수 없는 하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기다려온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비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자국과 빗물이 뒤섞여 회색빛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쉬며 이 긴장되고 설레는 하루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준비해둔 셔츠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날 밤 정성껏 다려둔 셔츠는 빗방울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반듯했습니다. 수연은 셔츠의 소매를 매만지고 단추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채웠습니다. 구두는 광이 나도록 닦아 놓았고 검은 바지 역시 주름 하나 없이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연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살짝 긴장한 손이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꼭 잘할 거야. 수연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간단히 빵과 따뜻한 커피로 아침을 때운 후 수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까지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흐트러진 부분이 없는지 손바닥으로 가방을 눌러 정리한 뒤 우산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작은 우산을 펼치며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구두 끝이 비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온통 젖어 있었고 곳곳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회색 빗속을 조심스레 걷는 동안 수연은 머릿속으로 면접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자기소개는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는 진심을 담아, 예상 질문에 대비해 외워둔 답변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비가 옷자락을 스치고 구두 밑창에서 미끄러운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빗속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우산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던 찰나 수연은 우연히 길가 한쪽을 스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축 늘어진 어깨로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얇고 해진 옷을 입은 할머니는 비에 흠뻑 젖어 작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비닐봉지가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고 할머니의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하나. 면접 시간 늦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 모습을 모른 척해도 괜찮을까?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고쳐준 수연은 애써 발걸음을 다시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조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수연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비는 거세게 내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발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손에 쥔 이력서와 젖은 셔츠 자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수연은 조심스럽게 우산을 고쳐들고 할머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에서 저 작은 어깨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두가 무릉덩이에 빠지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수연은 우산을 할머니 위로 슬쩍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혀버릴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선명했고 떨리는 눈동자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면접도 시간도 모두 잊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직 그 초라한 한 생명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우산을 꼭 쥔 채 길가에 쪼그려 앉은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비를 피해 달아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초라한 실루엣 하나뿐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수연은 할머니가 젖은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얇은 옷차림에 우산조차 없이 온몸으로 빗방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려 애썼지만 다친 다리 탓인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빗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을 올려다보았지만 금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어깨가 비바람 속에서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겨우 뱉었습니다. 가방을 뺏겼어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매치기를 당해 가방을 빼앗기면서 길바닥에 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이 비를 견디고 있던 것입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망설임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한 손에 들고 곧바로 정성스럽게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젖은 셔츠 위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추우시죠? 이거라도 입으세요. 수연은 정장 재킷을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젖은 재킷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마음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수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작은 손으로 재킷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바로 따뜻한 데로 모시고 갈게요.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가냘팠지만 믿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제대로 걷지 못해
몸을 수연에게 거의 기대다시피 했습니다. 수연은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 할머니의 몸을 꼭 지탱했습니다. 젖은 구두가 진흙탕 위를 미끄러지듯 스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곳이 필요했던 수연은 그곳을 향해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수연은 부드러운 말로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면서도 수연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의지가 되어 거센 빗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스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바닥에는 물자국이 퍼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연은 할머니를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재킷을 감싸쥐었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젖은 셔츠에 몸을 떨었지만 할머니가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국밥 2그릇 부탁드려요. 가능한 빨리요. 수연은 다급히 주문을 넣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부드러움도 잃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안은 다른 세상처럼 조용하고 포근했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뜨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수연은 할머니 앞으로 국밥을 밀어드렸습니다. 따뜻할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모습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국밥을 먹기 시작한 할머니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몸은 젖고 추웠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서두르지 않고 멈춰 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수연은 문 앞에서 짧게 숨을 고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는 것을 보고 나오느라 예상보다 훨씬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몇 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지 알면서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손에는 가방을 꼭 움켜쥔 채 서 있는 수연의 몸은 이미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할머니에게 드렸기에 그녀의 셔츠는 빗물과 체온으로 인해 무겁게 축 늘어졌습니다. 하늘색 셔츠는 물기를 머금고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소매 끝은 흙탕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뺨에 들러붙었고 이마 위로는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 훔치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만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속으로 한마디 중얼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는 이미 진흙물에 여러 번 빠졌다가 나왔습니다. 검정색의 반짝이던 구두는 제 빛을 잃은 채 물 얼룩과 흙자국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물기 섞인 끈적한 소리가 들렸고 신발 속 양말까지 축축히 젖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우산 아래 몸을 웅크리고 빠르게 걷고 있었고
그들 틈에서 수연은 어딘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는 15분 남짓.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만 이동하면 되긴 했지만 그 여유조차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걷기에도 발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수연은 숨을 고르듯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셔츠는 이미 찬 공기를 머금은 채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등과 팔 사이에는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어 몸이 오싹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아침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지만 수연은 무리 속에 억지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서 있는 내내 사람들과 어깨가 부딪혔고 축축한 셔츠 자락이 스스로도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문득 할머니의 떨리던 손과 고개를 끄덕이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젖은 옷과 얼룩진 구두 따위는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수연은 빠르게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고 비가 여전히 쏟아지는 거리로 다시 나섰습니다. 정문까지 이어진 길은 짧았지만 흙탕물과 빗방울이 그녀의 옷과 머리를 계속해서 적셨습니다. 우산은 있었지만 바람에 자꾸 뒤틀려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달리듯 걸었습니다. 셔츠 소매로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면접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까? 걱정이 밀려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외면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면접장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젖은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고 구두 앞코의 흙을 살짝 털어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직하고 떳떳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면접장으로 들어가기 전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우산 가장자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셔츠 안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한 걸음 조용히 내디뎠습니다. 마치 이날의 흔적 하나하나가 나중에 스스로를 지켜줄 무기가 되어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수연은 조심스레 면접장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3명의 면접관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수연입니다. 말은 분명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젖은 셔츠, 축 처진 어깨, 물에 젖어 무거운 구두 아무리 다잡아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 중 한 명이 수연의 몰골을 쓱 훑어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셔츠는 비에 젖어 살짝 속이 비쳐 있었습니다. 소매는 구겨졌고 바지 아랫단에는 진흙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수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착석했습니다. 의자에 앉는 동안에도 셔츠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축축한 구두 바닥에서 꿉꿉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면접실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거나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면에 앉은 중년의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말투 속엔 이미 판단을 끝낸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오고 싶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변명처럼 들릴까 걱정되었지만 사실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녀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적도 자격도 나쁘진 않은데 말이죠. 그러나 다른 면접관이 말을 끊듯이 덧붙였습니다.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우긴 어렵네요. 그 말은 칼처럼 수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노력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면접을 준비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반복하며 다듬었던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잊어진 셔츠 한 장에 가려져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던 끝에 정면의 면접관이 고개를 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말은 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구두가 바닥을 스치며 물기를 남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면접관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 속엔 동정도, 호기심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실망과 무관심만이 있었습니다. 면접실을 나오는 길, 수연은 자신이 어떻게 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마음속은 빈 껍데기처럼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수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닦아보았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신이 한꺼번에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준비한 날이 단 몇 초의 외모 판단으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다시 펴며 수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차갑고 묵직했지만 오히려 마음속 허전함을 감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면접장을 나온 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회색빛 거리 위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산들 사이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정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 틈에서 수연은 마치 멈춰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젖은 셔츠는 이제 냉기마저 머금고 있었고 축축한 구두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조이듯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엉켜 흐트러졌고 얼굴에는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지만 그조차 제대로 마시기 어려웠습니다. 면접장에서의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시선, 젖은 셔츠를 보고 찌푸린 눈썹, 그리고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말 한 줄. 그 짧은 순간들이 몇 달간의 노력과 열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수연은 거리 모퉁이로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가 들어 있었고 그 서류들조차 젖은 손바닥으로 인해 가장자리가 조금씩 말려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 아래 서 있는 수연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결국 수연은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신을 붙잡듯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몸은 축 늘어졌지만 손끝은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던 그 작고 여린 어깨, 그리고 수연이 재킷을 덮어주었을 때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던 눈빛, 국밥을 한 숟갈 삼킬 때마다 미약하게 떨리던 할머니의 손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이었어. 수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령 면접관들에게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할머니에게는 누군가가 지나치지 않은 첫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택이 현명했다고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처참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타인의 삶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수연의 마음 한켠을 조용히 밝혀주었습니다.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누구 하나 수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흐트러진 몰골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묻힌 채 그대로 잠시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가까웠지만 수연은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당하고 결과에 무너졌지만 그래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작은 물방울이 눈썹 끝에 맺혔고 이내 뺨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그 물기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구두는 질척였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느낌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단 한 줄기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감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은 끝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방을 끌어안은 채 다시 한번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걸음은 작았지만 결코 멈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수연은 집 앞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그 고요함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면접 결과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그녀는 그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 따뜻한 커피, 낯익은 테이블이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수연은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습기 가득한 공기와 커피의 김이 조용히 섞여드는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비 오는 아침 국밥집까지 모시고 갔던 바로 그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도 수연을 발견한 듯 멈춰서 계시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아 수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날의 고단함과 불안, 그리고 낯선 위로가 동시에 떠올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작은 테이블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순간이 잠시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수연의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참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힌 줄 알았던 감정이 스르르 떠오르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의 말은 수연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베풀어준 그 따뜻함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 짧은 문장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면접실에서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묵직하고 더 오래 남을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의 표정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면접은 잘 봤나요? 수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잘 다녀오긴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떨어졌어요? 그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감정이 들킨 듯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아마 몰골이 너무 엉망이라서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말은 수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깊은 숨처럼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눈엔 몰골이 먼저 보였겠지. 하지만 내가 본 건 마음이었어요. 그 말에 수연은 순간 눈을 꼭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수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까진 없지만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느꼈어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더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맞는 거랬어요. 다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그 따뜻한 말은 어제 내린 비를 닦아주는 듯 수연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햇살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나무는 물기를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었고 수연의 마음도 어느새 고요하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재회는 어제의 상처를 덮는 따뜻한 담요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수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커튼을 들이우고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할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는 수연의 속을 은근히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한결 느긋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간간히 자동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한 뒤 알람을 맞추고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끝났다는 체념과 그래도 잘했다는 안도감이 묘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한 채 잠이 들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수연의 가슴을 다시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 들려온 건 믿기 어려운 한마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HM기업 인사팀입니다. 오늘 면접 관련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면접 관련해서 내부 논의 끝에 재면접을 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다시 방문 가능하실까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수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일요? 가능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폭풍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왜 다시 부른 거지? 무슨 이유일까? 내 상태를 다시 보겠다는 건가? 수연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대와 의문,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온 거라면 이번엔 정말 후회 없이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다짐은 수연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어제는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희망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어제와 달리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그 따스한 빛이 수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수연은 스스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에는 어제의 비가 남긴 촉촉함과 오늘의 기운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제와는 다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새 셔츠, 다림질된 바지, 반짝이는 구두. 거울 앞에서 다시 머리를 정리하며 수연은 천천히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은 한층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보다는 잘해내고 싶다는 진심에서 비롯된 긴장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방끈을 조심스레 쥐고 문이 열릴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장 건물이 눈앞에 보였을 때 수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한 뒤 그녀는 문을 향해 또박또박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은 빌딩 로비에 도착한 순간 한 번 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전날과는 다르게 단정하게 입은 셔츠, 매끈한 구두, 말끔히 정돈된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오늘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긴장 속의 희망이었습니다. 왜 나를 다시 부른 걸까? 무엇을 보고 싶었던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수연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짧은 순간조차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볼까? 엊그제 그분들이 다시 계실까?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에 마지막 심호흡을 했습니다. 면접실 앞에 도착한 수연은 안내를 받은 대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 눈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시간도 공간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 씨,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회색빛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노년의 여성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눈을 다시 비비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엊그제 아침 빗속에서 떨고 계셨던 할머니.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젖은 옷을 감싸 안고 길가에 앉아 계셨던 그분. 국밥 한 그릇을 드시며 손을 떨던 그분이 지금 수연 앞에 정중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해졌고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올 정도로 놀라웠고 그저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이신 김화자 회장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수연의 다리는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김화자 회장님. 그럼 엊그제 그 할머니가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수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엊그제의 모습이 많이 놀라웠겠지요? 수연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수연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국밥집에서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셨는지, 왜 내 따뜻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하셨는지, 그리고 엊그제 면접장에서의 차가운 시선을 왜 바로잡고 싶으셨는지,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나는 종종 그렇게 세상을 돌아보곤 해요. 내가 만든 이 회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나는 수연 씨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모신 것이고요. 그 말에 수연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같았던,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품이 있는 회장의 얼굴. 낡은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날 국밥집에서 수연의 손을 감싸주던 따뜻한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지 재면접이 아니라 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확인이었습니다. 면접실은 조용했지만 수연의 마음속은 수많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람, 감격, 경외,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뢰로 이어진 약속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은 엊그제의 눈물도 오늘의 감동도 함께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는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김화자 회장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회의실엔 어제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들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수연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살짝 당황한 눈빛을 보였고 또 어떤 이들은 표정 없는 얼굴로 의자에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김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말끝에는 분명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면접 결과에 대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면접 서류를 손에 들고 한 장씩 넘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원자, 수연 씨에 대한 평가서를 보니 준비성이 부족하다. 외모가 단정치 않다. 그녀는 마지막 말의 끝을 천천히 길게 뺐습니다. 정말 그게 이 지원자에 대한 전부였습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김 회장의 시선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몇몇 면접관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숙인 채 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이 사람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마주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아직 김 회장과 수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차림, 흐트러진 머리, 구겨진 셔츠. 여러분이 보신 건 그 모습뿐이었겠지요. 김 회장은 수연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면접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조용히 들이쉬며 가슴에 맺힌 무언가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회사가 찾는 인재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오직 김 회장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인재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면접관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깔끔한 외모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진심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 순간 수연은 마음속이 서서히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단지 자신을 위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믿어온 시간과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선택이 지금 누군가의 확신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를요. 그 말과 함께 회의실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냉소적으로 보던 면접관들의 표정은 대부분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수연에게 조용한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한 진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을 본 사람이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수연에게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출근 첫날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받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정갈하게 다려 입은 셔츠에 손끝으로 주름 하나 없는지 살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첫 하루가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첫걸음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해보자, 수연아. 입사 초기 낯선 시스템과 업무 속도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실수를 할 때면 얼굴이 화끈해졌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할 때면 마음이 조급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도 꼼꼼히 원인을 되짚었고 하루가 끝나면 꼭 메모장을 꺼내 복기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선배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수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무난한 신입이라 여겼던 그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한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책상에 도착해 하루를 준비하고 팀 프로젝트 회의에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 오곤 했습니다. 김하자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종종 사무실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의 자리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늘 새로운 공부 흔적이 담긴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겉으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동료를 챙기고 후배들의 질문에는 정성껏 답했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회의 자료를 정리했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를 다듬는 모습을 보인 적도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간 그런 시간들이 결국 팀장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단독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던 김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긴장했지만 준비해온 내용을 흔들림 없이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그 박수에 어깨를 조금 움츠렸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따스하고 자상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군요. 김 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연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조용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무실 밖 테라스에서 수연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김 회장이 옆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초기엔 어려웠을 텐데 고생 많았어요. 수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김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이 맞았네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수연은 그 말에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느 날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유리창 너머로 김 회장은 다시금 수연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바쁜 손놀림으로 문서를 정리하는 모습, 진지한 눈빛,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신입이 아닌 스스로 길을 만들며 걸어가는 사람의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은 변함없이 따스하게 머물렀고 그 안엔 흐뭇함, 자부심 그리고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믿음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